학생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인문 계열을 갈 것인지, 경영 계열을 갈 것인지, 의료 계열을 갈 것인지, 기술 계열을 갈 것인지, 이 학과에 대한 상담을 좀 저랑 상세하게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대학을 나와도 졸업을 해도 취업이 될까 안 될까 막 걱정하시면서 생각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왕이면 학과를 졸업을 하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학과들에 대한 아주 매우 방대한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분들, 또 이번에 입시 치르신 N수생분들, 캐나다 컬리지를 통해서 졸업을 해서 내가 취업도 하고 이민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캐나다를 가면 공부를 한 1년 반에서 2년 또는 3년 정도 하고요. 요즘에는 내가 공부했던 캐나다의 학업을 가지고 취업비자가 나오는 학과들이 조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3년 취업비자가 나오는 학과들이 많고, 그 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붙이게 되면 무려 지금 가셔서 캐나다에서 7년이라는 학생비 그 취업비자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을 공부로 자녀분한테 한번 2년에 대한 학업의 기회를 주고 7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사실 이렇게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봐도 20대 학생들 그냥 계속 한국에서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고, 내 꿈을 못 찾고 계속 머물러 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굉장히 직업 기술이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학과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요리를 배웁니다. 요리 랩실이 있어요. 랩실에 가서 음식도 가르치고 배우고, 실습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학교 안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서빙을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헤어학과를 가신다. 그러면 헤어학과를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헤어학과를 실제로 배우고, 손으로 배우고, 실무를 배우고, 학교 안에서 헤어 살롱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헤어 살롱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학과를 간다. 물리치료 보조학과라던가 마사지 치료학과를 간다. 그럼 실제 정말 손으로 배우는 기술을 배우고요. 인체 바디에 대한 모든 생체 학점을 다 배우고, 학교에서 그 바디 테라피, 바디 마사지 클리닉을 운영을 합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센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보면은 뭐 주민센터라던가 이런 공립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캐나다는 캐나다의 컬리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센터 같은 국립 컬리지가. 그래서 그 안에 살롱도 있고, 이빨, 덴탈 클리닉도 있고요. 그리고 빵 제과점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도 있고, 음식점,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리고 뭐 헤어 살롱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저렴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 기술과 또 열정을 가지고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그런 스케줄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는 거와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학생분들 중에, 자녀분들 중에 내가 뭘 할지를 좀 확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막연하게 내가 관심이 있다 이런 분야를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제 학생 중에 지금 고3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내년 9월 컬리지 입학서를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학과를 예시를 드려볼게요. 간호학과를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PN이라고 해서 간호학과를 내년 9월에 졸업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의 미래에는 간호사로 일을 하겠죠. 2년제 간호사를 나오지만 제가 컨설팅을 해서 4년제 간호학과 편입 방법을 계속 안내를 해줄 거고요, 물론. 그리고 캐나다는 간호학과 4년제를 나와서도 대학원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물론 좋아야겠지만, 그래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루트를 하나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학생은 수의사보조학과를 간 학생이 기억나네요. 정말 지금은 내년 9월 거 거의 다 마감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은 수능 보기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해서 수의보조학과 vet테크니션을 원서를 넣어서 입학허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을 봤으니까 마음이 편했겠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학생은 내년에 미술, 아트 파운데이션을 가는 학생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유명한 미대 중에 오카드하고 에메리카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트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치고 그 에메리카 대학이나 오카드 대학을 편입하는 걸로 제가 상담을 해준 학생이 있고요. 또 기억을 하는 학생으로는 그 어카운팅 학과가 있습니다. 어카운팅 학과는 나와서 회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2년제 회계학과를 나와서 본인이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캐나다에서 캐나다 회계사 자격증을 딸 수 있고, 또 더불어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 중에 이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학생,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 미케니컬 엔지니어 학과를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계 쪽 관련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많으셨고, 제가 미케니컬 엔지니어 쪽으로 상담을 해드려서 이 학생은 2년을 마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캐나다 4년제 대학교 기계공학과 편입할 거 이제 또 예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 학생들은 제가 어느 정도 계속 연락이 오시거든요. 제가 상담을 계속 해드려요. 간혹가다 현지에 가셔서 저희를 유학트를 통해서 가시지 않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장이 상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요, 이 업계가. 그래서 상담원들도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학을 하시면서 기존의 유학원하고 커넥션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대표 원장이다 보니까 캐나다에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인 상의를 해주시고 문의를 해주시고 있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학교와 직업에 대한 또 편입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쪽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호학과, 또 임상병리 보조학과, 또 덴탈 보조, 간호학과, 또 방사선학과, 호흡기 치료학과, 또 물리치료 보조학과, 안경학과, 침술학과, 정말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학과들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9월 학기를 지금 11월 한 달 동안 마저 준비하시면, 영어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한 3월쯤 나가셔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3월에 나가서 영어를 그 대학교 부설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학기 입학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9월 한 번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플래닝을 짜서 정말 과연 3월에 공부를 해서 9월에 입학할 수 있는가, 요게 저의 기술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스케줄링을 따서 이분이 9월에 입학을 하게 하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컨설팅을 하고 개런티를 해드리는 게 되게 그 학습 플래닝을 짜주는 게 저의 수년간의 24년간의 노하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영어가 준비가 안 됐고 이과를 나오지 않았고 선수 과목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저와 함께 캐나다 유학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캐나다 유학 매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는 졸업을 하고 취업비자 받을 때까지 한 번 학생자를 받았으면 캐나다 내에서 대학을 바꾸거나 컬리지를 바꾸면 그냥 DLI 트랜스퍼만 했으면 됐는데요. 11월 15일부로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학교를 바뀌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캐나다 내에 있더라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지에 가서 학교를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바꾸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자 길게 받고 그 안에서 공부하던 안 하던 트래킹을 안 하던 것을 캐나다 정부에서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캐나다 유학 전문가고요. 캐나다 유학 관련해서 또 내년도 2025년 3월 학기, 5월 학기, 9월 학기 저희가 원서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유학트를 문의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고맙습니다.